그녀들은 지도자를 사랑해야 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받았고 의심받으면 사라졌다. 북한 체제 속에서 여성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체제를 장식하는 장미였고 충성을 증명하는 도구였으며 권력을 유지하는 그림자였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국가가 개인의 감정과 몸, 심지어 사랑까지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시스템은 여성에게 더욱 강했다. 여성은 가정의 도덕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충성심을 상징해야 했다. 북한의 선전 문구에는 언제나 혁명적 어머니, 충성의 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 말은 이상적인 여성상이자 동시에 통제의 시작이었다. 김일성의 초상 아래 모든 여성은 한 가지 목표를 주입받았다. 지도자를 사랑하라. 그것은 정치적 명령이었다. 학교에서 어린 소녀들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외웠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수령님의 자식. 그 단어는 세뇌였고 그 세뇌는 감정의 기초가 되었다. 개인의 사랑은 지도자를 향해야 했고 개인의 꿈은 체제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했다. 북한에서 사랑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의 표현이었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는 문화와 예술을 통제하며 혁명적 낭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겉보기엔 낭만이었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조작이었다. 김정일은 예술 부문을 직접 지휘하며 여성 예술인을 선별했다. 배우, 무용수, 가수들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체제의 상징이자 최고 권력자의 시선을 위한 존재였다. 공연은 충성의 무대였다. 무대에서의 미소는 자유가 아닌 명령이었다. 그녀들은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불충이었다. 그 미소 뒤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사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을 끝낸 후 그들은 박수를 받았지만 그 박수는 자유의 증거가 아니라 복종의 확인이었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두 가지 역할을 강요받았다. 하나는 어머니, 또 하나는 충성의 상징.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듯하지만 체제는 그것을 하나로 묶었다. 어머니처럼 수령님을 모셔라. 가정에서 남편보다 수령을 우선시해야 했다. 아이들에게 우리 집의 가장은 김일성 수령님이다. 라는 말을 가르쳤다. 체제는 여성의 모성 본능을 이용해 지도자 숭배를 강화했다. 사랑과 충성의 경계는 사라졌다. 그녀들은 가족보다 당을 먼저 사랑해야 했다. 김정일은 심리적으로 그것을 완벽히 이용했다. 그는 여성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곧 사회를 통제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직장, 심지어 사적인 교제까지 당 조직이 개입했다. 모든 결혼은 당 승인을 받아야 했다. 결혼 상대가 정치적으로 깨끗한지 검열받았고 가족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면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다. 어떤 여성은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했다. 그 남자의 아버지가 과거 남한으로 탈출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사랑을 버려야만 했다. 그것이 체제에 대한 충성이었다. 국가가 사랑을 결정하는 곳, 그것이 북한이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며 이 통제 시스템은 새로운 형태를 띠었다. 그는 여성의 외형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복장, 머리 모양, 말투, 화장. 국가가 정한 규범을 벗어나면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받았다. 거리의 단속반은 여성의 스커트 길이와 구두 굽 높이까지 재단했다. 개인의 개성은 반체 제적 행위로 간주됐다. 한 탈북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국가의 기준을 생각해야 했어요. 내 얼굴이 아니라 체제가 허락한 얼굴이어야 했어요. 외모는 국가의 이미지였고 여성은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도구였다. 평양 거리에는 모범 여성이 늘어섰다. 그들은 표준화된 미소와 같은 복장을 하고 걸었다. 그 속에는 자신을 잃은 수많은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단지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일부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했고 어떤 이는 권력의 일부가 되었다. 고위 간부의 아내나 딸들은 특권을 누렸다.
외국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일반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도 제한적이었다. 체제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부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충성심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여성에게 특권을 부여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유리감옥이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녀는 지나치게 사치를 즐긴다. 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어떤 여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지방의 공장으로 내려보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의 여성 통제는 한층 교묘하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여성들의 조직 활동, 특히 종교나 인권 관련 모임은 철저히 금지됐다.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여성들도 비사회주의 행위로 단속당했다. 여성의 자립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다. 김정은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여성 동맹을 재정비했다. 표면상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 조직이었다. 여성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시스템. 이것은 북한 통제 체제의 핵심이다. 체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불만을 더 두려워한다. 특히 여성의 집단적 불만은 체제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감시를 체계화하고 감정을 통제한다. 한탈북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준 미소였죠. 그 말은 북한 여성의 삶 전체를 요약한다. 체제가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도구로 만든 사회. 북한의 여성들은 정치적 피아노의 건반처럼 이용되었다. 누군가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들은 울음을 멈추고 웃음을 지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통제는 균열을 낳는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여성의 불만은 조용히 커지고 있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경제의 주체로 떠올랐다.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이 여성이다. 그들은 몰래 거래를 하고 돈을 벌고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처음으로 국가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것이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다. 한탈북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마당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돈을 벌 때, 누군가에게 명령받지 않을 때. 이 변화는 북한 내부의 작은 균열이지만 언젠가 커질 불씨다.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체제의 통제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과거엔 사랑을 국가가 정했지만 이제는 사랑도 선택하는 여성이 생겼다. 과거엔 체제가 미소를 강요했지만 이제는 그 미소를 거부하는 용기도 생겼다. 그녀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지만 더 이상 완벽하게 침묵하지 않는다. 북한의 권력 속 여성은 여전히 도구이지만 동시에 저항의 씨앗이다. 체제는 그 씨앗을 두려워한다. 김정은의 시대가 길어질수록 그 두려움은 커진다. 왜냐하면 그 체제의 약점은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 그 감정이 두려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분노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체제는 흔들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에서는 여성이 거울을 보고 있다. 그녀는 머리를 빗으며 속삭인다. 오늘은 웃지 않을래요? 그 말은 작지만 체제에게는 가장 위험한 문장이다. 북한의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특히 여성의 감정은 그 어떤 철조망보다 강하다. 언젠가 그 감정이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북한의 여성들은 더 이상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